네, 홍두차 발표를 맡게 된 이준혁입니다. 네, 이번에 그 논문 리뷰할 논문은 뉴 올리브 원스이고, 어, 네, 목차는 이렇습니다. 임의로 목차를 좀 수정을 해서 발표를 준비했고, 먼저 율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왼쪽에 세 가지를 써놓은 게 율로의 특징이고, 한번 살펴보면은 매우 빠르고 예측할 때 전체 이미지에 대한 추론을 진행하고 일반화 가능한 표현을 학습한다. 이게 율로의 가장 큰 특징이고 앞으로도 계속 반복해서 설명될 키워드입니다. 어, 그 논문에서 이제 다루는 사진은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7x 7로 나뉘어진 입력 이미지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왼쪽에 예시라고 해서 이제 S, B, C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뒤쪽에서 계속 설명하기로 하고 어, 자세한 설명은 뒤쪽에서 하고 S는 이제 이 그리드의 개수입니다. 이제 보시면은 오른쪽의 그림도 7 곱하기 7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고 B는 이 그리드 셀 하나가 예측하는 바운딩 박스의 개수 이것도 하이퍼 파라미터로 조절할 수 있고 C는 이제 클래스 개수입니다. 네, 최종 텐서 크기는 7 곱하기 7 곱하기 30 크기의 텐서가 형성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터섹션 오버 유니온이라는 게 이제 어떤 의미인가? 저번 그 리뷰 때 언급했었는데 간단하게 보면은 서치파의 영역분의 교집합의 영역이고 여기서는 이제 그리드별로 5가지를 예측을 하는데 어 일단은 그것도 뒤쪽에서 좀 설명을 하고 컨피던스라는 거를 여기서 언급을 합니다. 그 본문에서 정의를 하는데 어, 한마디로 그냥 신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오브젝트가 있을 때 이 IOU에 어, 오브젝트가 있을 때 IOU가 크면은 어,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어, 네, 밑에서 이제 그러면 이제 오브젝트가 있는 확률은 어떻게 어, 네, 뭐냐 이 그리드 셀에 어떤 객체가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 이제 바운딩 박스를 구성하는 5가지 H치가 있습니다. 먼저 네, X, Y, WH, 컨피던스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 어, 오른쪽에 그림을 그렸는데 보기 쉽게 그리려고 그렸는데 더 보기 복잡해진 것 같긴 하네요. 어, 이게 전체 검정색 큰 네모가 이제 인풋 이미지고 정 가운데를 0.5, 0.5로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객체 바운딩 박스를 이 빨간색이라고 봤을 때 이 검정색이 이 모델이 예측한 바운딩 박스이고 이 둘의 IOU를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게 진한 정도가 콘피던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전에도 보면 여기서도 좀 얇은 네모에 또 두꺼운 네모가 있습니다. 그렇고 그리고 이제 예측한 이 바운딩 박스의 너비 W, 높이 H 그리고 이 바운딩 박스의 정중앙 지점이 X, Y다.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콘피던스 스코어를 어떻게 구하는지 그리고 이거를 구해서 최종적으로 구하려고 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적어놨는데 근데 결국에는 특정 클래스, 그러니까 특정 분류하고자 하는 그 클래스의 이제 신뢰도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 논문에서 정의한 컴퓨터 스코어랑 그다음에 이 조건부 확률을 계산을 해서 곱해줍니다. 곱해서 나온 게 이제 어떤
특정 클래스의 신뢰도,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아키텍처를 볼 건데, 독특하게 이제 이거는 총 24, 24개의 레이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있는 20개의 레이어는 프리트레이닝 된 레이어이고, 뒤쪽 4개가 이제 학습이 되는 그런 레이어인데, 앞쪽은 제 여기 구글넷을 가졌죠. 구글넷을 모방해서 만든 레이어이고, 뒤쪽에 있는 레이어를 이제 학습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 컨볼루션 레이어를 9개로 줄인 버전이 패스트 욜로인데 마지막에 그 실험 부분에서 패스트 욜로가 얼마나 빠른지 그런 것도 같이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이제 뒤쪽에 최종 결과물로 나온 아까 말했던 7 곱하기 7 곱하기 30짜리 이 결과물이 어떤 것인지 어, 확인을 해보는 과정을 차근차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되게 유명한 욜로 설명해주는 그 영상을 있는데 그 영상을 보고 쓴 블로그를 참조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맨 마지막을 중점으로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 어, 특정 그리드 특정 그리드가 지금 앞에서 보이는 거는 맨 앞에 있는 어, 차원의 이미지죠. 근데 만약에 이 빨간색으로 네모가 쳐져 있는 이 그리드를 봤을 때 뒤쪽으로 30차원으로 이제 길게 긴 벡터가 어, 형성이 될 겁니다. 근데 이 벡터가 어떤 구성 요소가 이루어져 있냐라는 걸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 보면은 이제 이 맨 앞에 있는 5가지는 X, Y, W, H, C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5가지의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중심의 좌표 그리고 너비, 높이 그리고 컴피던스 그리고 그 다음에 5가지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X, Y, W, H, C인데 이게 왜 2번 들어갔냐 하면은 아까 맨 처음에 B를 2라고 지정했기 때문에 그게 어떤 뜻이냐면 이제 하나의 그리드 셀에서 바운딩 박스를 몇 개를 예측할 것이냐 라는 일부 파라미터였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네, 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서는 그 뒤쪽에 30개에서 지금 5개, 5개 봤으니까 20개 나왔죠. 20개는 아까 봤던 그 C의 크기입니다. 이 클래스 개수만큼의 음, 벡터가 더 늘어나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클래스 스코어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앞에 봤던 제가 간단하게 넘어갔던 그 보면은 클래스 스코어랑 이제 컴피던스 스코어랑 곱해가지고 클래스당 컴피던스가 얼마나 되는 건가라는 거를 이제 지표로 삼고 있었잖아요.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곱해줍니다. 아까 봤듯이. 이거를 반복을 하면은 어, 98개가 되는데 왜 98개가 되느냐? 애초에 이제 이 그리드 키 개수가 49기이고 그리드당 2개의 바운딩 박스를 예측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49 곱하기 해서 18. 여기서 이제 트레이닝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사전 훈련 네트워크가 20개가 있었고 그 뒤쪽에 있는 6개 레이어는 정치를 랜덤으로 초기화하면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육력 이미지의 해상도를 224 by 224에서 448로 이제 늘리는 작업을 인풋 이미지에서 하는데 왜 448로 늘리느냐?
이게 작은 객체를 검출하기 위해서 해상도를 유지하면서도 성능과 속도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실험을 통해서 발견을 한 것 같습니다. 욜로의 단점 뒤쪽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욜로는 작은 그리드보다 작은 객체에 대한 검출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대한 좀 보완하고자 했던 어떤 어,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너비와 높이를 0에서 1 값으로 정규화를 했고 이게 특정 그리드에서 정확히 위치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네, 논문에서는 이제 특정 그리드에 오프셋 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고 제 생각에는 이제 448 곱하기 448로 해도 특정 그리드에 위치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학습의 안정성이랑 네트워크 단순화 그리고 아까 전에 봤던 그 벡터로 이제 나열했을 때 그 값들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네, 뭐 그렇듯이 말 그대로 그냥 안정성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계층에는 이제 리니어 활성화 함수를 사용했고 나머지 계층에는 니키렐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니키렐로는 0 이하에서는 0.1의 기울기를 0.1 x이고 0 이상은 x인 네, 그런 활성화 함수입니다. 로스 펑션이 이제 좀 복잡한데 이게 어, 천천히 살펴보면은 이제 로스 펑션 이게 전부 다 이 더한 어, 네, 더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네모부터 살펴보면은 이제 오브젝트가 객체가 존재하는 셀 i의 바운딩 박스 j에 대한 x, y의 로스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셀은 그 i 번째 그리드라는 뜻이고 오브젝트가 있냐 없냐 얼마나 확실하게 있냐 그 정도. 그리고 이제 바운딩 박스 j 아까 두 개라고 어, 지정을 했는데 이제 몇 번째 바운딩 박스인가? 그리고 그 바운딩 박스의 중심점에 대한 로스. 두 번째는 너비와 높이에 대한 로스. 세 번째는 컨피던스에 대한 로스. 네 번째는 오브젝트가 존재하지 않는 그리드 셀의 그 바운딩 박스에 대한 컨피던스 로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브젝트가 존재하는 그리드 셀에 대한 조건부 클래스 분류 로스입니다. 이제 클래스 로스랑 컨피던스 로스를 경우에 따라 로스를 구하고 X, Y와 WH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 어, 로스를 구하고자 했고 이제 여기 평가 지표를 MAP라는 거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MAP는 이제 정밀도거든요. 정밀도를 높이는 것이랑 이제 이 제곱합에 대한 제곱합 오차에 대한 그 최적화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도입하다 보니 이렇게까지 좀 복잡한 함수가 되었고 보시면 여기 두 번째 이 WH에 대한 로스를 이제 루트를 씌워가지고 진행해주는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은 이제 큰 바운딩 박스와 작은 바운딩 박스의 오차를 동, 동일시하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아이디어에서 이렇게 적용을 했고 왜냐하면은 작은 바운딩 박스가 작은 바운딩 박스의 오류와 큰 바운딩 박스의 오류는 비교해보면은 큰 바운딩 박스는 조금 오차가 있어도 크게 문제될 게 없지만 작은 바운딩 박스는 조금만 에러가 있어도 이제 큰 오차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네, 스케일링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지정해 놓은 이상한 어떤 표기가 있는데 그 표기는 이제 오브젝트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표기이고 여기 앞에 이 람다가 있고 여기도 람다가 있습니다. 그 람다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은 위쪽에 있는 이 람다 코디네이트는 x, y, wh의 로스와
다른 로스 간의 밸런스를 맞춰준다. 그래서 네, 그 조절해주는 파라미터로 람다가 존재하고 밑에 있는 어, 람다 노 오브젝트는 객체가 있는 박스와 없는 박스에 대한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네, 지정해 놓은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퍼런스 부분이 있었는데 인퍼런스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그리드 디자인이 공간적 다양성을 담아서 바운딩 박스를 잘 예측하고 대부분의 바운딩 박스는 하나의 객체를 예측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종종 큰 객체나 여러 셀이 경계에 걸쳐 있는 객체에 대해서는 다중 감지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 도입한 게 논 맥시멀 서프레션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평가지표인 MAP를 2에서 3%포인트 증가시켰는데 어, 이게 비체대 억제 알고리즘이라는 건데 하다 보면은 기체 탐지에서 사용할 때는 쉽게 말해서 바운딩 박스를 후보를 추출할 때 국소적인 그 바운더리 안에서 어, 가장 높은 바운딩 박스만 남기는 방법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좀 더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은 그냥 내용이 이 내용 그대로여가지고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인 최대값을 찾아서 그것만 남기고 나머지 값은 모두 삭제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험이랑 앞쪽에서 언급했던 논문상 앞쪽에서 언급했던 모든 그 관련 릴레이트 워크를 여기서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DPM이라는 것과도 욜로랑 많이 비교를 합니다. DPM은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이고 특징 추출과 위치 파악, 바운딩 박스 예측 등을 이제 분리해서 학습을 합니다. 욜로랑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독립적으로 분리된 파이프라인을 학습하기 때문에 이제 학습도가 저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제 패스트 RCN은 패스터 RCN이랑 또 비교를 해보면 RCN보다 성능과 속도가 좋아졌긴 하지만 실시간 대체 탐지를 위한 속도는 안 나옵니다. 이 욜로가 아까 맨 처음에 봤던 그 움직이는 사진 봤을 때는 거기서 이제 움직이는 영상에 대해서 직접 탐지를 수행을 하는데 이 패스터 RCN은 이제 MAP가 높긴 하지만 실시간 객체 탐지에는 속도가 안 나온다라고 할 수 있고 어, 시- 다음으로 이제 딥 멀티박스라는 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별로 어, 처음 들어보긴 했는데 이 밑에 세 가지는 한번 보면은 딥 멀티박스는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이 지역을 예측을 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근데 이게 특정 그냥 욜로랑 비교해 봤을 때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사용했다라는 것 때문에 언급이 되었고 이제 범용적인 객체 탐지가 불가능하고 파이프라인이 너무 크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오버핏인데 오버핏은 이제 다중 스케일 특징을 추출한다라는 건 다중 스케일은 여러 가지 크기에 대한 스케일을 네, 여러 가지 크기에 대한 특징을 추출한다라는 것이고 여기서는 욜로와 비슷한 점이 엔드 투엔드 아키텍처라는 지점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도 객체의 위치를 정확하게 탐색한다는 것에 초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객체 탐지보다는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모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멀티그래프인데 이거는 이제 오른쪽 그 신기해서 그냥 사진을 이 멀티그래프 논문에 있는 사진인데 이거는 로봇이 어떤 물체를 잡을 때 객체 탐지 어떻게 하느냐라는 그런 논문이고 정말 이것도 속도가 빠르고 좋은데 그 로봇이 잡는 그 태스크는 욜로가 기초 탐지하는 태스크보다 쉽다라고 저자가 언급을 하면서 네, 욜로가 더 좋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제 실험 결과인데 보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9개 컨볼루션 네트워크로 그 수정했던 패스트 욜로는 FPS가 155까지 나오고 FPS는 이제 모두 아시다시피 초당 프레임입니다. 그리고 MAP는 이제 욜로가 높았습니다.
베스트 욜로보다. 근데 이제 밑에서 이제 실시간 기초 탐지에는 부적합하지만 MAP를 비교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베스트 RNN이 70이고 베스트 RCNN이랑 VGG 16을 양상을 했던 게 73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제 욜로랑 VGG 16 합친 거 있었는데 이거는 MAP가 조금 떨어지지만 그 FPS가 상대적으로 좀 높았다. 이 부분을 알 수 있고 어, 베스트 RCNN이랑 욜로랑 비교를 해보면은 둘의 그 오류를 범하는 그 범주가 좀 차이가 있는데 베스트 RCNN은 이제 백그라운드에 대한 오류가 심하고 욜로는 이제 위치에 대한 오류가 조금 더 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게 네, 이 부분 때문에 그 베스트 RCNN이랑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고 다음은 이제 베스트 RCNN이랑 욜로랑 이제 그 컴바이닝을 한 실험인데 보시면 합쳤더니 기존에 있던 모델보다 좋아졌고 3.2만큼의 더 좋은 이득을 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제가 그, 그 평가지표 MAP랑 MAP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썼는데 빠르게 짚고 넘어가면은 이제 원래 에버리지 프리시즌이 있고 민 에버리지 프리시즌이 있습니다. 이게 평균 정밀도는 리콜을 0부터 0.1씩 증가시켜서 1이 될 때까지 그 리콜과 프리시전은 이제 서로 이제 트레이드 오프 관계인데 리콜을 조금씩 증가했을 때 프리시전이 얼마나 감소하는지를 측정을 하는 그게 에버리지 프리시전이고 근데 이 AP가 클래스별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를 클래스 개수 평균을 나누면 MAP다. 네, 그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냥 정밀도를 대표값으로 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전체적인 이 테스트 셋, 데이터 셋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델을 비교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MAP는 이제 아까 봤던 테스트 RCM이랑 뮬러랑 했던 게 좋았고 네, 다른 언급되었던 다른 모델들도 네,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프리시전이랑 리콜의 트레이드 오프 관계인데 뮬러는 다른 모델들보다 상대적으로 어, 리콜이 감소할 때 프리시전이 좀 덜 감소하는 걸 볼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좀 그 다음에 이제 흥미로운 실험이 등장하는데 욜로의 좀 가장 큰 또 다른 특징이었던 일반화 가능성 범용적이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실험인데요. 앞쪽에 그 객체 탐지 데이터에 대해서의 AP가 가장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분에서도 높은 점수를 얻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어떻게 실험을 한 거냐 하면은 이제 보시면은 이제 어, 욜로 모델이 학습을 한 거는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는데 그 어, 예술 작품을 입력을 해도 그 객체를 잘 인식하더라라는 겁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논문에서 좋은 모델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보면은 이제 욜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객체가 붙어 있으면은 제대로 예측 불가능해서 그 부분이 한계가 있고 독특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바운딩 박스의 비율을 예측해야 될 경우 어, 미리 보지 못했던 바운딩 박스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다수의 레이어를 거친 피처맵을 대상으로 바운딩 박스를 예측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그 베스트 RCNN보다 못했던 그 부분이 어떤 그 위치 정보에 대한 에러가 높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연로의 의의와 장점은 이제
하나로 통합된 엔드-투-엔드 모델이고 간단하고 빠르고 실시간 성능도 좋고 범용성도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